살아있는 경제발전소.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.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.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문자 몇 개만 읽어드리고 갈게요. 여러분이 5G 기술이 제대로 시연이 되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. 맞습니다. 자율주행차 기본은 5G가 상용화는 이미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망이 안 깔렸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요 기술을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일 것 같고요. 버스에서 저희 방송 나온다는 제보가 많네요. 5003A번 동백, 인천 37번 버스. 예로부터 이 해당 노선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은 상당히 미남이라는 전설이 있죠. 예, 역시 입증하시네요. 자, 오늘은 홍 실장님과 경제 성장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남들보다 좀 못하다 이런 보도가 많아요. 네네. 어제도 보니까 이 일면에 이런 기사를 크게 쓴 매체들이 있더라고요. 요거 네. 일단 정확한 겁니까? 예,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뭐 미국과 영국 같으면은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고 성장률 전망치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편인데요. 근데 이제 뭐 유럽의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접종률이 뭐 한 절반 수준도 채 안 돼요. 근데 이제 성장률은 뭐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인도와 중국은 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. 네, 인도는 이제 12.5%로 그 세계 1위고 중국은 이제 8.4%로 세계 2위에 이제 그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이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백신 접종률의 영향이 이 성장률에 미치는 그 영향과 이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. 그러게요. 이게 일단 백신을 많이 맞아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경제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네네. 한데 이게 반드시 접종률이 성장률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형성하지는 그렇습니다. 않는다는 지적이잖아요. 네. 근데 일단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건 뭐 전 세계 백신 전쟁이니까 네. 아직 많이 들여오지 못한 상황인 건 맞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낮은 거는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? 먼저 그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으면은 그 경제 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. 근데 이제 소비는 이제 내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내수가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치는 이제 영향이 이제 더 클 수밖에 없고요. 근데 한국 같으면은 그게 이제 수출이거든요. 수출은 좀 그 다른 상황으로 좀 결정이 된 그런 요소인데요. 그것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국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제 그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세계 그 선진국 그 경제 중에서 가장 좋았었어요. 그러니까 제일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반에서 한 52등 하다가 30등 가면은 22등이나 올라가는 네, 건데 그렇죠. 반에서 2등 하다가 1등 하면은 1등밖에 안 올라. 1등밖에 안 올랐어. 하지만 네, 명백히 1등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이런 것들은 좀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점점 올려잡는 분위기네요. 네. 지금 그 1월에 비해서 4월 그 전망치가 1.3%나 더 올랐는데, 근데 이것도 이제 백신 접종률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이제 미국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. 1월 전망치에 이미 그 영향이 그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4월 전망치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다른 무엇보다 이제 그 새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대규모 이제 재정 부양책을 이제 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싶어지는데요. IMF도 이제 4월 그 전망 보고서를 이제 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재정 부양책이 올해 이제 미국 그 성장을 크게 촉진하고 네. 무역 파트너들에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.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그 상승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효과 정도인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기저 효과, 네. 그게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이제 그 소비 수요가 회복하는 속도가 좀 증가한 것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이제 재정 부양을 통한 성장률 개선 효과가
세 가지가 좀 중첩해서 발휘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게 보면은 그 미국이나 유럽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작년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뉴욕에서 그 사망하신 분들을 안치할 곳이 부족해서 네. 섬에다가 모시고 전장에서 쓰는 바디백까지 등장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네네. 저도 다시 기록을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이후에서 그 프랑스에서는 이동할 때 이동 명령서까지 발급을 했고요. 그렇죠. 대다수가 거의 마이너스 10% 가까운 전망치를 작년에 기록을 했고 분기별로는 그렇고. 그렇습니다. 예. 해서 작년에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올라가는 건데 덜 빠져서 덜 올라가는 우리하고 수평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. 그러면 일단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면 전 세계 경제가 큰 고비는 넘긴 거예요? 아니면 숫자만 좋아지는 거예요?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그 성장률이 상승한 그 원인은 기저 효과가 이제 가장 좀 커 보이고요.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좀 일시적이라는 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장기 전망은 뭐 다들 좀 어둡게 그렇게 좀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올해 이제 성장률이 이제 개선된 거는 이 선진국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지난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5.1% 이제 평균 이제 성장할 걸로 좀 예상하면서 올라간 것인데, 근데 이제 내년부터 다시 이제 선진국 경제는 급락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장기 전망으로는 2023년에는 이제 1.8%까지, 그러니까 3분의 1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, 2025년에는 1.5% 수준까지 이제 하락할 걸로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.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네.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크게 올라가는 숫자가 역시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네요. 네네, 지난해 그렇습니다. 워낙 성적들이 안 좋아서 그래도 미국은 괜찮다. 미국은 이른바 골디락스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, 골디락스가 뭡니까? 예,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고성장, 저실업, 저물가 이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3종 이제 세트네요. 예. 네. 아주 이 경제 환경이 가장 좋은 그런 상태를 이제 골디락스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,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뭐 골디락스, 미국 경제 이제 골디락스 왔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긴 하지만,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전망은 뭐 그것하고는 좀 다소 다른 그런 전망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. 연준도 이제 올해 미국 경제가 이제 6.5%까지 이제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, 네.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또 급락한다고 좀 그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장기적으로는 1.8%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할 거다라고 보는데, 이것도 이제 저성장 네.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,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경제 이제 골디락스가 왔다고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네. 거죠. 지난해 뭐 전면 셧다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성장률이 지난해 워낙 바닥까지 뭐 지하 4층까지 갔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천천히 세계 경제 연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.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